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죠.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소개해드리는 청년기획단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 리토옵티컬 주식회사에서는 재무회계 경력직 사원과 개발실에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재무회계팀의 경우는 관련 경력 3년 이내인 분 중 경영과 경제, 회계 등 전공 분야로 4년제 대학 졸업한 분만 지원할 수 있고요. 개발실의 경우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분 중 이공계 학과인 분들을 우대하고 있으며 일본어가 필수입니다. 모집 기간은 9월 5일까지입니다. 그리고 동원 홈푸드에서 단체 급식 점포 CS 교육과 점포 대상 만족조사를 평가를 담당할 CS 교육 담당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중 CS 교육 또는 교육기획 경력이 4년 이상인 대리급의 경력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2일까지입니다. 다음으로 DB하이텍에서 안전보건관리 부문과 공정안전관리 부문에서 경력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4년제 이상 학력 소지자 중 안전과 화공, 환경공학 유관 전공인 분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경력직의 경우는 3년에서 5년 이상의 관련 경력이 있는 분이어야 합니다. 산업안전기사와 산업위생기사 자격을 소지한 분을 우대하고 있고요. 모집 기간은 9월 2일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원그룹에서 경영기획팀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분만 지원이 가능한데요. 상경계열 전공자나 엑셀과 파워포인트에 능숙한 분, 사업계획 수립 및 조직성과 관리체계 경험이 있는 분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4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직업체험 리얼 보고서 청년기획단이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 분의 청년기획단 여러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빵빵 여러분의 취업 내비가 되어줄 청년기획단 손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소연입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학생들 오랜만에 만난 것 같은데요. 또 지난주엔 태풍 때문에 워낙 또 비상이었는데 잘 지냈나요? 네, 저는 마침 태풍이 올 때 울진에 여행을 가게 되어서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태풍을 잘 피해서 놀다가 왔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지연 학생은요? 저는 계속 집에만 있어가지고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쉬었어요. 네. 역시 비가 올 때는 밖에 나가기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렇죠. 네, 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도 좀 위쪽 지방은 그렇게 크게 또 피해가 있진 않았는데 자, 소연 학생은 어떻게 지냈나요? 저는 태풍이 올 시기에 딱 맞춰서 부산으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오. 제가 여행 첫날에 태풍 때문에 파도가 너무 많이 치고 해서 네.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숙소 네. 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산도 상당히 비가 많이 왔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비가 오고 있고 또 이번 주는 계속해서 좀 비가 온다고 하니까요. 우산도 좀 잘 챙겨 다니고 우비도 좀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직업 어떤 직업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혜영 학생이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반려견 훈련사입니다. 네, 요즘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반려견과 관련된 직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훈련사분을 만나서 직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직접 체험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직접 만나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체험을 해봤다고 하는데 그 전에 좀 직접 만나기 전에 반려견 훈련사 어떤 직업으로 보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아무래도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는데요. 실제로 직접 만나 뵙고 체험해 보니까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반려견들과 오랜 시간 계시고 네. 또 반려견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이 공감을 해주려고 하는 직업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자, 지연 학생은 좀 어땠습니까?
네, 제가 느낀 반려견 훈련사는 아무래도 더불어 살기 위한 훈련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예전에는 반려견이란 이름보다는 애완동물이란 이름으로 그렇죠. 많이 불리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명칭이 서서히 반려견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반려견의 의미가 되게 가족처럼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려견 훈련사는 아무래도 이 사회에서 더불어 살기 위한 훈련을 하는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상당히 좀 반려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청년기획단이 직접 만나고 체험해본 반려견 훈련사 어떤 직업이었는지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TV나 이런 매체들 통해서 반려견 훈련사에 대해서 많이 접하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반려견 훈련사는 어떤 직업인지 궁금합니다. 요즘은 반려견이 뭐 한집 건너 한 가정 뭐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요. 가정 안팎에서 문제 반려견들을 행동 교정해주면서 보호자분들을 잘 통제하게끔 가르쳐드려 반려견들하고 보호자분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게끔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이 뭐 훈련사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반려견 훈련사가 되기 위한 자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뭐 반려견을 좋아하고 뭐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적으로 봐야 되고요. 반려견들을 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좋은 반려견 훈련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려견 훈련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나요? 반려견 훈련은 가정 방문하고 위탁 훈련 뭐 두 가지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훈련사가 방문해서 문제들을 교정하면서 보호자분들을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일단은 가르쳐줘갖고 보호자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애를 통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위탁 훈련은 짖는다든가 산책할 때 무질서 이런 걸 교정해주면서 보호자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 위탁 훈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강아지들이 주로 훈련을 받나요? 많은 의뢰를 받는 것은 이제 가정집에서 많이 짖는 애들, 그 다음에 공격성이 강한 애들, 그 산책할 때 많이 무질서한 애들, 이런 애들은 많이 뭐 의뢰를 받으면서 많이 교정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반려견 훈련이라는 게 집에서도 가능하긴 하잖아요. 근데 또 따로 특별히 반려견 훈련사님께 전문적인 훈련을 받는 이유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반려견을 가족이라 뭐 동반자로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이 반려견을 뭐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이거는 뭐 많은 문제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려견들마다 애들이 생각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고 감정이 있는데 반려견에 대한 뭐 방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애들한테 말과 행동을 한다. 반려견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알아듣는 것처럼 보여도 애들이 눈치를 알아듣는다 봐야 됩니다. 그런 애들은 가정에 가보면은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거를 이제 교육시키면은 반려견하고 보호자하고 소통이 되니까 일단 대화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반려견 교육이 어떻게 보면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강아지들을 훈련시킬 때 강아지들 종마다 훈련시키는 방법이 다 다른가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교육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애기 키우는 원리나 사람이 강아지 키우는 원리나 또 똑같다 봐야 됩니다. 집에 뭐 삼남매, 사남매도 뭐 성격이라든가 이게 성향이 다 틀리듯이 이 강아지 종류마다도 다 성격이 다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애들마다 이제 그 소질을 잘 빨리 파악해야 되죠. 파악해가지고 애들을 편안하게 다뤄주면서 애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끔 해주는 게 좋은 훈련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 집 강아지가 말티즈인데 하루 왼종일 짖는데 특별히 할 수 있는 훈련 방법이 있을까요? 짖는 이유를 이제는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짖는 이유가 제가 봐서는 강아지들이 그냥 집에서 뭐 왼종일 짖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제가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니면 나쁜 습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심리적으로 불안해가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게 산책입니다. 산책을 열심히 시켜주면서 일단 스트레스를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집에서 나쁜 행동할 때는 올바른 방법으로 통제도 해줘야 됩니다. 반려견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말을 가르치면 말을 알아듣고 나쁜 행동할 때 안 되란 말을 가르치면 금방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배워가지고 통제를 해줘야 되지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해봐서는 반려견한테 오히려 또 스트레스만 줄 수 있다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한번 훈련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하면서 옆에서 이제 직접 배울 수 있게끔 제가 코치해 드리겠습니다. 자, 학생이 한번 배워보시죠. 자, 줄을 천천히 잡으세요. 이렇게 잡아주시고. 앉아, 살짝. 저기 앉아. 안 하면은 이 손 잡고 엉덩이를 살짝 눌러봐요. 이렇게 작게 잡고. 앉아. 제가 강아지를 한 번도 키워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송이를 한번 훈련해 보니까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어요. 반려견 훈련사에 대해서 TV나 뭐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접해봐서 아, 이런 직업이구나 라는 건 대충 알고 있었지만 오늘 훈련사님께서 직접 훈련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 더 조금 제가 생각했던 직업과는 좀 더 노력하고 더 힘든 직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저는 훈련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하고 되게 자신감을 가지고 체험했는데 생각보다 반려견을 훈련하는 게 힘든 일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TV로 볼 때는 귀여운 강아지들이랑 일하고 하니까 즐겁겠고 되게 재밌을 것만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막상 체험해보고 또 직접 만나 뵙고 하니까 신경 써야 할 것도 많고 또 생각보다 고된 직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힘든 만큼 보람도 있고 되게 뿌듯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영상을 통해서 반려견 훈련사를 만나봤는데요. 실제로 좀 체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 같았는데 특히나 좀 소연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집에서 반려견이 많이 짖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훈련사님께서 산책을 많이 시켜줘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네. 좀 적용을 해봤습니까? 저희 집 강아지가 원래 산책을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한데 또 더 산책을 하라고 하셔서 시도를 하긴 했는데 날도 덥고 그래서 강아지가 걷기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 실천은 못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쪼록 좀 그 산책을 더 자주 시켜줘서 그 짖는 행동이 좀 많이 고쳐졌으면 좋겠네요. 간단한 훈련법을 좀 배워봤습니다. 그중에서 좀 어려웠던 거 있었을까요? 혜영 학생? 저는 아무래도 훈련을 시키게 되면은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잘 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쉬웠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강아지들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럽던데 우리 친구들이 가서 글쎄요, 직업 체험을 빌미로 되게 귀여운 강아지들이랑 많이 놀다 왔다 이런 후기가 있더라고요. 어땠습니까? 네, 너무 귀엽고 마냥 해맑은 아기 강아지들이라서 저희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갔는데 네, 노는 재미도 물론 있었지만 가끔씩 저희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뿌듯함을 느끼고 와서 네,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요. 자, 인터뷰도 좀 해보고 체험도 해봤는데 자, 직접 그 사전에 느꼈던 감정과 직접 체험해봤을 때의 느낌 분명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땠나요, 지연 학생? 네, 아무래도 그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워서 그걸 기대했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한 반려견 훈련사의 매력은 반려견을 훈련함으로써 반려견에게도 반려견을 키우는 이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훈련을 진행하면서 주인분들에게도 반려견을 위한 행동들을 많이 알려주시곤 하잖아요. 이런 행동들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반려견도 더욱 행복해질 것이고 이를 보면서 그 훈련한 주인분들도 더 행복을 느끼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는 반려견 훈련사의 매력이 모두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는 직업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혜영 학생? 네, 저는 아무래도 동물과 함께 직접 이렇게 한 행동이나 말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반려견과 교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반려견을 훈련시키기 전과 후는 아주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려견과 좀 더 가까워지고 심리적으로 무언가 통하는 게 생길 것 같아서 네,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렇군요. 소연 학생은요? 네, 저는 아무래도 반려견 훈련사의 매력은 좋아하는 동물들이랑 함께 하루 왼종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동물들을 매우 좋아하는 편이어서 그런지
네, 그런 매력이 좀 더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좀 반려견 훈련사 같은 경우는 정말 긴 시간을 이 동물들과 함께 보내야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반려견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상 직업이 됐을 때 단점도 있을 거란 말이죠. 우리 친구들이 느낀 반려견 훈련사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반려견 훈련사의 장점으로는 우선 좋아하는 강아지들과 함께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본인의 훈련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변화하는 강아지를 보고 있으면은 정말 뿌듯하고 보람이 찰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책임감이 정말 막중하다는 직업인 것 같아요. 하나의 생명을 훈련하는 일로 혹시라도 실수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게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책임감이 정말 막중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반려견 훈련사 요즘은 뭐 TV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고 유명한 그 훈련사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제는 좀 많이 우리 사회에서 친숙한 직업이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어떻게 해야 반려견 훈련사가 되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반려견 훈련사 될 수 있을까요? 따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까? 네, 반려견 훈련사가 되기 위한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관련된 학과나 학교에 진학해서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격증을 습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반려견 훈련사를 육성하는 사설 학원 같은 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 전문적인 훈련 과정을 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좀 반려견 훈련사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적성이나 역량 같은 것도 있을까요? 혜영 학생? 네, 반려견 훈련사라는 이름만큼 가장 중요한 것은 동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네, 강아지를 직접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애정이 없다면 좀 힘들겠죠? 네, 또한 강아지에게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하고 충분한 체력과 인내심, 또 자신만의 훈련 노하우가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연 학생?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적성이나 능력에는 역시 혜영 학생과 똑같이 그 강아지를 좋아하는 마음이 일단 우선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하지만 좋아하는 마음이 우선되긴 하지만 마음이 우선돼야 하긴 하지만 애정만으로는 또 힘들기도 하겠죠? 네, 아무래도 네, 어떤 게 또 필요할까요? 끈기? 네, 끈기나 열정 같은 게 네. 아무래도 필요한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임감이 정말 막중한 직업이기 때문에 끈기나 인내심, 열정이 정말 필요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반려견 훈련사를 취재해야지 어떤 직업일까 생각했던 때와 또 이렇게 또 취재를 하고 나서 분명히 느낀 점이 다를 것 같아요. 혜연 학생 어땠습니까? 네, 반려견 과구가 많아진 만큼 그 반려견을 훈련시키는 데에도 큰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는데 네. 그 흐름에 맞게 반려견 훈련사라는 직업이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간단한 훈련을 하는 줄만 알았는데 엄청 체력과 인내심이 아주 중요한 능력인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신선한 직업을 접하게 되어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네, 소연 학생은 어땠나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라 또 되게 관심 있게 봤는데 굉장히 즐겁기만 한 직업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체험을 해보니까 강아지가 잘 따라오지 않을 때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하는데 그때 가장 좀 마음이 아프고 또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좀 많이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그렇죠. 분명히 또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이 취재에 임했을 텐데 아무래도 또 시간 관계상 여러모로 또 아쉬웠던 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점이 좀 아쉬웠습니까? 소연 학생? 저는 아무래도 훈련사님이랑 저희 집 강아지의 자세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훈련 방법을 진단받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짧아서 정확하게 저희 집 강아지가 어떤 상황인지 설명을 잘 못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그럼 나중에 또 이렇게 따로 한번 여쭤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혜영 학생? 네, 저는 강아지들이 기분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하잖아요. 네, 그 행동에서 나타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파악하는 방법을 알고 싶었는데 그 부분을 아직 알지 못했고 또 그 강아지들의 요구사항을 또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했지만 네, 시간이 짧아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하루아침에 다 알 수 있으면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또 특히나 동물들은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좀 그런 걸 헤아리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또 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 학생 어땠나요? 네, 저는 아무래도 실내에서 짧게
훈련을 시켜보긴 했지만 야외에서 산책을 해보지 못한 점이 되게 아쉽게 느껴졌어요. 많은 분들이 강아지 산책 중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훈련을 바란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저는 밖에서 한번 훈련을 시켜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실내에서밖에 못 해봐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더운 날에도 야외에서 해보겠다는 열정,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직접 체험을 하고 내가 반려견 훈련사가 되면 하는 가정을 항상 좀 취재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해보는데 우리 친구들은 그런 생각 해봤나요? 지연 학생? 네, 저도 반려견 훈련사가 된다면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요. 제가 반려견 훈련사가 된다면 강아지들을 직접 훈련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사실 강아지를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같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강아지와 사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훈련을 한번 진행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강아지 무서워하는 분들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소연 학생? 네, 저는 반려견 훈련사가 된다면 반려견들에게 좀 더 친구 같은 그런 다정한 훈련사가 돼주고 싶어요. 아무래도 제가 TV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강압적으로 훈련하시는 분들을 몇 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강아지들 표정도 어둡고 강아지들이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제가 만약에 반려견 훈련사가 된다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좀 덜 받을 수 있도록 좀 친밀하고 다정한 그런 훈련사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 상당히 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지연 학생이 말한 것처럼 끈기, 인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소연 학생 자신 있나요? 네, 제가 다른 건 자신 없지만 끈기와 인내심은 자신 있기 때문에 네,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혜영 학생은 어땠습니까? 네, 제가 만약 반려견 훈련사가 된다면 훈련사로서의 경험을 많이 쌓아서 반려묘도 한번 훈련을 시켜보고 싶어요. 보통 고양이는 훈련을 잘 시키지 않는데 네. 네, 저는 그런 까칠한 성격의 고양이도 한번 잘 훈련을 시켜서 손을 한번 달라고 해보고 싶어요. 손을 달라고? 네. 아, 고양이의 손을 잡고 네,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우리 친구들 이야기 들으니까 정말 순수하네요. 자, 이렇게 반려견 훈련사를 직접 경험해 봤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한마디로 이 직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면,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지연 학생? 네, 반려견 훈련사는 한마디로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아지와 강아지 주인, 그 사이를 채워주는 친구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이 가끔씩 말을 안 들으면 혼내고 화낼 법도 하잖아요. 이게 반려동물도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친구 같은 존재가 반려견 훈련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혜영 학생? 네, 저도 반려견 훈련사를 친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심리적인 교감을 통해서 훈련을 하는 사람과 강아지 간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소연 학생도 그러면 친구라고 표현을 할 건가요? 저는 조금 다른데요. 반려견 훈련사를 한마디로 윤활제라고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반려견과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서로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불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 사이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고 그 사이를 좀 더 진전시켜주는 역할이 반려견 훈련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윤활제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반려견 훈련사는 이렇게 요즘처럼 반려동물의 존재가 더 커지는 시점에서 상당히 좀 필수적인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취재로 저희들에게 멋진 직업 알려준 청년기획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